안녕하세요. 재테크 보안관입니다. 자, 오늘은 24살 20대 직장인이 복리마법을 장기 투자해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월급 날마다 이제 지수 추종 ETF 매수를 무지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수량을 늘려야 할까는 이런 그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장기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이 장기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인지를 일단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최소가 20년입니다. 최소. 왜 20년이냐? 이전 영상에서 이제 표와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처음에는 수익금이 플랫해요. 많지 않고 뒤로 갈수록 수익금이 커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래도록 투자를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구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보다 수익금이 많아지는 이 구간까지 장기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약 18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 18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보다 수익금의 비중이 커지는 이 복리 효과가 이때부터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초반부에는 복리 효과가 거의 두드러지지 않아요. 초반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고 복리 효과를 제대로 맛을 못 보게 되는데 최소 20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평균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평균은 3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살일 경우에 30년 투자를 하면 54살이 되겠고요. 내가 30살이다. 그러면 60세가 되겠고 40살이다 하면 70세가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이제 X 시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0살에 투자해도 30년 장기 투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장기 투자를 30년 정도 진행하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장기 투자 전략이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항상 시장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다 팔아버리고 다 현금으로 일시적으로 도피를 하면 안 되고 항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이 시장의 등락을 항상 내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유 자금이 생기면 무지성으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줘요. 자산 매수를 하고 매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래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원칙인데 자산 가격의 경우에는 내가 싸거나 비쌀 때를 내가 맞출 수 없다라는 이 기본 가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싸거나 비쌀 때를 정확하게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연속으로 맞출 수가 있으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다음에 또 쌀 때가 오면 사고 비쌀 때 팔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으로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연속으로 오래도록 맞출 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장기 투자에서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싸든 비싸든 무조건 삽니다. 네,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 신경 쓰지 말고요. 계속 사요. 사기만 사는데 이게 비싼지 쌀지를 판단하지 말고 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방식입니다. 마인드가. 그래서 어떤 자산이 있어요. 지수 추종 ETF 한 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래도 삽니다. 이 100만 원이 비싼지 싼지는 체크하지 않아요. 200만 원 됐다. 그래도 사주고요. 나중에 400만 원이 된다고 해도 매수를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이득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매수를 할 때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해지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투자 처음 하시거나 초보자분들은 이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천만 원 정도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갑자기 5% 정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머리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 매수 후에 주식 앱을 삭제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려고 이 주식을 매수할 때만 주식 앱에 접속하고요. 평소에는 주식 앱에 접속 안 합니다. 삭제는 안 하는데 주식을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주식 앱 매수할 때만 접속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식 앱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업데이트를 계속 안 하면 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접속 안 된다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업데이트해서 또 매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장기 투자 조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이 일단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안정적으로 소득이 창출돼야 된다. 여기에서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하는 게 고리타분하게 뭐 공무원 월급 같은 그리고 뭐 정년 보장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거 말고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서 내가 소득을 창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당연히 포함되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소득 그리고 프리랜서나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도 안정적으로만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소득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창출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이어족 싫어해요. 네, 일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산 보유를 계속 해준다. 매수를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파이어족은 일을 안 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일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자아실현, 보람을 찾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은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생산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버는 게 예전에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고 미래에도 가능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해가지고 생산성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한 시간 일하고 2만 원 버는 게 가능해지고 3만 원 버는 게 가능해지고 5만 원 버는 게 가능해질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쭉쭉쭉쭉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시간에 뭐 10만 원 이상도 버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장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내 집 마련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장기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집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한 30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혹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곳에서 10년 정도 살 수 있을지 혹은 최소 20년 정도는 살 수 있어야 돈을 안 빼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내 집을 깔고 앉아 있는 상태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집이 내가 지금 없을 경우 그리고 나중에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자산을 다 팔고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주식이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살 타이밍에 주식이 하락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 보고 장기 투자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서 이런 거 고려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요즘에 너무 비싸고 또 오래도록 살 집을 고르려고 하면 가능하면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을 사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식 중에서도 그나마 변동성이 적은 지수추종 ETF 같은 시장 전체에 투자해주는 이런 것으로만 투자를 진행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절세 계좌 활용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장기 투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20대 직장인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대 직장인 그리고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라고 치고요. 현재 집은 없는 상태. 아무래도 24살 정도면 집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일단 나중에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풀로 입금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있는 IRP나 개인연금저축 같은 이제 먼 미래의 연금으로 받는 이런 계좌보다는 일단 집을 먼저 산다고 가정했을 때 3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는 ISA 계좌 활용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1년 한도가 지금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근데 요거는 원화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 두 개만 해도 1년 기준으로 2,3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진행해야 되는데 월 소득 300만 원이면은 3,600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1,300을 빼게 되면 1,300만 원이 남겠죠. 그럼 1년 생활비가 1,300으로
해결해야 된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20대 때.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300만 원 투자했는데도 돈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미국 직접 투자하시거나 IRP나 개인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미국 주식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러 투자 효과가 같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화로만 투자하기보다는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보유 비율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현금 보유 비율은 한 30%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네. 근데 더 낮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내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은 현금 보유 비율은 굉장히 낮아도 관계없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서 큰 돈이 들어갈 때에는 그때는 뭐 주식이든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수량을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 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이제 이 투자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은 투자한 자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자산이 늘지 않는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쭉 진행해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초반부에는 자산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자산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특정 시점, 어떤 특정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내가 똑같은 금액을 계속 투자하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안 느껴지는, 네, 그리고 추가 매수가 어려워지는 자산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득을 계속 늘려줘야 돼요. 소득 늘리는 것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부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이직을 해서 연봉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해서 더 좋은 훌륭한 직장인 혹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 성공 공식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장기 투자에서는 이 투자 방식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복잡하면 안 좋아요. 단순한 게 좋고요. 단순하게 투자를 하면 내가 전체를 다 기억하고 살 수도 있고 투자 과정이 심플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주식 매수할 때 주식 앱 들어가서 매수하고 그냥 끝이에요. 뭐 1분에서 5분 정도 걸리겠네요. 한번 매수할 때.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는 뭘 하냐? 그냥 좋아하는 일 하는 겁니다. 뭐 책을 보든지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네,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네, 라는 부분 강조해 드리면서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